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아주 괴롭혔었던 키프로스 사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낙관론의 뉴욕 증시는 주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가 트로이카, 그러니까 국제 채권단과 결국 새로운 구제금융안에 대한 플랜 B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미 뉴욕은 결과를 알았을까요? 올랐고 우리 증시 역시도 함께 반등을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 주 추경 예산 얘기까지 나온다면 외국인들 컴백까지 욕심이 나는 한 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개장을 약 한 5분여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키프로스 관련한 뉴스부터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앞서서 키프로스가 이제 트로이카하고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끌었었죠. 재무장관 긴급회의까지 4시간 정도 지연된 끝에 개최를 했었는데 결국 플랜 B, 새로운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이전에 가장 먼저 열렸기 때문에 키프로스 사태가 어떻게 될까 그냥 지켜보면서 관망세 속의 혼조 양상으로 끝이 났고 영국만 아주 소폭 올랐었죠. 하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했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나이키와 티파니 등 기업들의 실적도 호조세였던 데다가 키프로스에 대한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이 이미 뉴욕 증시가 열릴 때부터는 확산됐기 때문이죠. 한편 미 상원은 201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만 향후 상하원을 통과한 예산안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제출할 정부안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EU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닌 애플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부 이통사들이 제기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난주 키프로스 때문에 참 괴로웠었는데 이번 주는 좀 주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3월 25일 월요일 개장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한번 알아볼까? 오늘 잘 사면 수익을 좀 빠르게 낼 수도 있는 날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갭상승만 동반되지 않는다면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CU메디카 금요일날 거의 다 뭐 헬스케어 쪽이 참 좋아가지고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한 3% 가까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AS 들어보죠. 네, CU메디칼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을 때 국내 의료기기, 지금 뭐 인포피어라든가 바텍 이런 업종 대비 저평가 마이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ER 20배 정도 수준인데 CU메디칼 제가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 16,000원대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 평균 PER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종금정책 수혜, 역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그런 측면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CU메디칼 계속 15,000원까지 보유 전략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15,000원 정도까지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TLI를 준비했습니다. TLI는 반도체 패키지와 테스트업을 영위하는 임팩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고요. 임팩의 주요 매출처는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TLI의 주요 매출은 제품 기준으로 타이밍 컨트롤러와 LCD 드라이버 작동 구동칩, 기타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특히 타이밍 컨트롤러는 그 수량 기준으로 LED 디스플레이의 소유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요출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타이밍 컨트롤러는 그 LCD 패널 모니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이 신호를 조종하는 핵심 부품이고요. LCD 패널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LI는 펜닉스 업체입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최초의 MEMX라고 해서 속도 센서 개발 성능 공유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TLI의 매출 대부분은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OT로 공급되는 디스플레이 부품이었습니다만 최근에 MEMS,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센서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 모바일 부품으로의 변화가 좀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MEMS는 뭐냐면 그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이라든가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 등을 가공해서 초고밀도 부적회로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기어와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이런 초미세 기계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각수 센서는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가로와 세로, 화면 전환과 방향 탐지 이런 기능을 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올해 그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는 이 MEMS 센서의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6천억인데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3년 후에는 2조 3천억 규모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그 상반기에 센서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의 시입 대체 효과와 중국과 이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로서의 수출 기대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진출 성장성입니다. 최근에 TLI가 패스트보트 개념의 솔루션을 모바일 소프트웨어 부재로서 지금 진출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패스트부트란 그 안드로이드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기기 등의 부팅 시간을 기존 대비 단축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부팅 시간이 38초면 9초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펜텍 이런 국내 섹터 업체들도 이 부팅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역시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 시에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LED 조명 시장의 진입인데요. 올해 LED 조명 시장의 개화로 인해서 이 TLI의 AC 구동식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AC 전용용 LED는 그 일반 교류 전용용 LED를 말하고요. 여러 개의 그 소형 발광 셀을 단일 칩에 집적하면서 이 수십 개의 LED에 상응하는 밝기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HDC 컨버터 없이도 일반 전원에서 곧바로 구동되는 기존 건축물의 조명기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장성을 둘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이 ROIC의 성장성인데요. 이 디지털 방식의 엑스레이 검출기의 핵심 부품이 ROIC입니다. 리드아웃 칩이라고 해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이 TLI입니다. 이거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드린 이후에 증폭을 시키는 반도체를 말하고요. 터치스크린 패널이라든가 의료용 디지털 엑스레이, 스캐너 등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해 적자였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805억을 전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순이익은 78억, 지난해 35억 적자에서 78억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801원이고 현주가 PR 13배 수준입니다. 최근에 3월 15일에 기관이 50만 주 대량 매수를 유입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영이 지분 8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2만 원대 매수가 묵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최초의 MEMS 소프트웨어 개발과 독점성과 성장성 그리고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초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매 분기 실적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동종 업종들에 대해서 접근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성장성이 최근의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엄청나게 샀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인데 얼마에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가격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시초가 매수가고요.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 하이시에 손절가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 부장님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TLI 설명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25일 월요일 우리 장 개장했습니다. 역시 유럽 사태가 조금 괜찮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그럭저럭 잘 출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개법으로 강하게 출발하는 양시장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의외로 너무 많이 밀린다. 한 달여 만에 1940선이었는데 오늘 1% 넘게 점프하면서 출발하는군요. 예. 일단은 뭐 그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던 뭐 1940포인트, 뭐 30포인트 박스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단이 조금 뭐 확인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20포인트, 1% 넘게 오르면서
1968.85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 강세도 상당히 눈에 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1% 상승세를 지켜주게 되면서 완연하게 1970포인트 위쪽으로 이번 주 우상향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또 받쳐줘야 되겠죠.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뭐 호재 부분은 아니지만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잠시 언급을 해보자면 특히나 외국인들이 3,300억 정도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선물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장까지 조금 압박을 하는 그 요인들로 작용했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68계약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환율이 1115원으로 강세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3억 정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101억 정도 매도 출발, 기관은 반대로 132억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신, 보험, 상호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기관 전체적인 수급에 우호적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간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가릴 것 없이 지금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1.44%, 현대차 1.63%, 현대모비스 1.19%, 삼성생명 0.5%, 기아차가 1.45%, 특히나 하이스 같은 경우는 2.3%의 어떤 강세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를 보니까요. 현재 1.37%가량 역시 갭업 출발해서 12,500선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1%가량 갭 상승했고 니케이 역시 1% 이상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하게 니케이도 갭 상승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죠. 코스닥도 오늘 갭 상승했다고요, 역시. 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 0.6% 정도 갭 상승해서 554.82포인트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키스프로스 사태에 대해서 트로이카하고 같이 채권 나오고 합의가 됐던 얘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모습들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엄밀히 따지자면은 코스닥이 빠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지키면서 550포인트를 지키면서 마감했던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은 걸릴 수 있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55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수 움직임이 보이다가 12시나 한 1시 이후에 방향성을 좀 추가적인 상승이나 아니면은 상승폭 축소의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가 1억 정도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역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오늘도 한 200억 이상 매수를 보여준다라면은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감소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을 띈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을 띠면서 마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 셀트리온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죠. 거래가 재개가 됐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는 모양을 좀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겠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 정도에서 주가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고, CJ50핀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상승,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동서, SK브로드밴드 모두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은 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은 긍정적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 갭 상승한 코스피와 0.5%가량 역시 점프해서 출발부터 괜찮았던 코스닥까지 모습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을 살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20원의 고점 인식이 있었는데 유로존 우려가 완화되니까 곧바로 갭다운 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30전 하락한 1115원에 개장했고요. 일시적으로 1110원 80전까지도 상승했습니다만 다시 1114원 2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114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주말 사이부터 현재까지 키프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면서 유로화와 호주달러 등 위험 통화들이 반등했고요.
뉴욕 증시 역시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원화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엔화는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 일각에서 불안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키프로스와 트로이카 사이의 회담에서 구제금융 조건에 예금 과세안이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화 역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인 위험선언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금 과세안이 배제되지 않았다면 비록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럽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위험통화들이 다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가능했습니다만 다행히 이 안이 배제되면서 위험통화들이 오늘 아시아장에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원화에게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엔화의 약세가 되겠는데요. 키프로스 사태 완화와 함께 달러 엔의 반등이 재개되면서 엔화와 원화 사이에 동조화 현상이 재개될 수 있겠고요. 달러원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는 다소 어려운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사태와 관련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추진 여부와 미국의 경제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최근까지 7거래일간 주식 순매도를 보여온 외국인들이 오늘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하는 점이 환율의 추가 하락에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10원대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단기간 또한 방향성을 보이기도 쉽지 않은 국면. 오늘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도 잘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환율 전망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톡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70부근까지 왔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출발하면서 시장도 아주 괜찮은 출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수들의 작전 타임 이어서 들어보실 텐데 오늘 만나볼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의외로 강하게 역시 출발하는데 개정 전에 큰 호재가 있었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대책 마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에는 키프로스 사태 그리고 대북 리스크 방송사 해킹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약 1조 5천억 이상 쏟아져 나왔고 지수도 1940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제가 2월부터 강조드렸던 1980선이 후퇴된 이후에 지수가 급격하게 밀리고 있고 경기선이죠. 121선이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글로벌 증시에서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세계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직까지 경기선이 121선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우리 증시에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죠. 201선과 241선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인데 그 모여있는 이평이 1930포인트입니다. 1930포인트인데 일단 이 현재 모든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놓고 매매를 하냐고 생각을 했을 때 193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자. 이 1930포인트가 1년 동안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이 1930포인트에서 모여있는 이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930포인트에 우리 지수는 강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버텨줘야 하고요. 만약에 193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서 1928포인트, 이게 지난 2월의 월봉의 저점인데 여기마저 깬다면 우리 지수는 추세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점을 논의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현 시점부터는 서서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기술적으로 박스권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시점에서의 북한 동향도 함께 체크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키프로스 구제금융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ECB와 IMF 같은 트로이카 구제 금융화 방안에 합의됐다고 방금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해결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확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악재가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단기 호재로서 증시의 힘을 불어넣을 좀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르게 보자라고 했었는데 단기 수익률 게임은 지속된다. 기술적으로 보면 11선하고 13일선이죠. 546포인트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무너질 모습은 아니다. 조정받을 거 조정받고 지지받을 거 지지하면서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코스피하고 약간 차별화해서 앞으로도 종목별로 단기 수익률 게임이 나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손해 난 거 메꾸시고 수익 챙기시는 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코스닥이 지금 여차하면 고점 신호가 나올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호 급증 종목들 그리고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항상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장기 매수하기에 좀 안성맞춤이었죠. GI하고 GID, 산이각기 그리고 JW 중해신약, S맥 그리고 신공항주들 추천드렸는데 일단 GI하고 GID는 싸이 이진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약 15% 정도 급등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드렸었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산이각기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그날 바로 9% 급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왔는데 종가에 밀리면서 윗골이 음봉이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1,4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보유자분들은 홀딩, 수익 챙기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것도 단기 전략으로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S맥, 이 종목을 제가 좀 강하게 추천드렸었는데 소폭 좀 밀린 모습이죠. 하지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매도하는 반면에 이 S맥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도 121선이죠. 15,700원을 좀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 목표가로 드렸던 2만원 선 시장이 돌아선다면 충분히 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대해보자.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자분들은 눌림 매수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JW 중해신약하고 신공항주들이 남았는데 이 JW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에 추천드렸던 업종이 뭐였죠? 바이오주들하고 교육주였죠. 이 종목, 이 업종들 은근히 좀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는데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바이오주들 중에서 못 간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자 해서 나온 종목이 JW 중해신약이었죠. 현재 시점을 보시면 일주월봉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지지선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누군가 관리하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정시 매수,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공항 관련주들, 영화금속하고 세일글로벌 이 두 종목을 좀 보자고 했었는데 이 두 종목도 건드리면 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주봉이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 상당히 기대감 높인 모습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신공항 관련 발언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 혹시 급격하게 상승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일부 매수, 일부 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신규 종목들 몇 종목 추가했는데 SG세계물산, 한일사료, 이루온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의 이두커 대표님의 작전 타임으로부터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출발 상황 속에서 뭔가 특징적인 움직임이 더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폭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970선 회복이 됐지만 외국인이 아직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이 유가증권 시장 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강하게 갭상승한 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준 것 같습니다. IT가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고 오늘 무중 얘기도 좀 나오네요. 네, 상당히 무중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IT 쪽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T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좀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SK가 1.3%, SK 하이닉스가 2.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까지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은 낙폭과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지난주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가 어디로 돌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돌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조선주, 해운주, 은행업종 이 정도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낙폭과의 어떤 시장 반등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주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외국인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가 돌았다, 매도가 출회됐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고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하이닉스가 네. 많이 올라오네요. 네,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2.1% 정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침에 나온 뉴스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나온 소식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램이죠. 그렇다면 디램 매출과 그리고 디램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네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13년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꾸준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830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꾸준히 올라서 3천억 이상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 흑자 개선폭이 확대가 된다는 건 그만큼 기업에 좋은 뉴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꾸준히 좀 받고 있는데 자,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 최근에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인 29,000원 돌파를 무난히 조금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에 좀 최근에 좀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은행업종뿐만 아니라 은행업종 현재 3.7% 우리금융 같은 경우 3.7%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상증자 얘기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골든브리지 증권에서 무상증자 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주당 0.96주, 4,500만 주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유상증자와 어떤 다른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제3자 배당 외에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의 어떤 피해 없이 어떤 추가적인 이익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골든브리지 증권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골든브리지 증권은 제한적인 어떤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얘기가 어떤 프로그램 초반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은행업종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어떤 그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 있다가 시장이 좀 반등을 주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증권주도 반등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시장과 같이 우측을 보시면은 동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대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반등을 줄 때 어떤 낙폭과에 의해서 1차적인 반등이 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등이 조금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현재 또 모르겠습니다. 추경 예산 때문에 들썩이는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설주와 또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만만치 않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쪽 분석도 잠시 후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죠. 무중 얘기가 코스피의 일부 금융 쪽에서 나온다면 오늘 유중 얘기 약세를 띠고 있는 엔터 관련 종목도 있다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종목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지난주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헬스케어 종목을 좀 보신다면은, 지난주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삼성의 이제 M&A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띄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M&A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 2.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1.1%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려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의 초입 구간, 그러니까 2차 상승의 초입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대한다라면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본다라면은 IMBC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6.2%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그 사장에 대한 해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 작용을 하면서 한 6%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6,000원대, 6,500원대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은 상장 폐지 칼바람도 지금 불고 있는데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정말 지옥인가 싶었는데 천국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갤럭시아 컴즈가 감사 보고서 결국에는 조금 지연되긴 했었지만 적정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반등, 하한가 이후에 급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유중 한 10억 정도 유중 얘기가 나온 종목이 로엔케이라고 합니다. 로엔케이하고 갤럭시아 컴즈, 일단 팩트를 떠나서 대응법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로엔케이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유상증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종목군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신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확인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1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일단 1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 약간 어떤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주가 등락이 보이고 있지만은 과거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나서 바닥권에서 이제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한다라면 일단은 반등은 좀 기술적으로 제한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강세를 띠고 있는 건설 쪽. 오늘 사실 건설 그리고 금융 이쪽도 같이 좀 강한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왜 유독 강하게 출발하는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응법이 네. 사실은 더 궁금한데요. 네, 상당히 개인들 좀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을 주시면서 상승은 좋은데 참 이렇게 부분도 갭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정부 부양 정책 그거 의식하고 오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추경 예산 내용에 좀 건설주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추경 예산이 10조 정도 편성이 될 건데 그 구간 안 속에 어쨌든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리기 위한 어떤 부동산 종합 정책이 나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 4.4%, 현대사 4.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5.8%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어떤 한정에 있는 국내 건설 시장을 살리기라면은 분명히 호재가 되는 부분은 해외 수주보다는 국내 조금 대형 건설사들이 호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아이파크란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분석 때문에 현재 5.8%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중동의 수처리 시장의 진출을 함께 되면서 이 부분의 어떤 특수 사업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GS건설도 현재 마찬가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부동산 종합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반등에 의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지만, 그 구간 속에서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건설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왜 빠졌냐면은, 자, 지난주에 어떤 반응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조선업종이 특히나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 3.5%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시장과 같이 동반적으로 빠졌다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반등을 준다는 건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유럽 우려로 인한 어떤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기술적으로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연관성을 가져본다면 발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NG선 발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좀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좀 특이하게 조금 대우조선해양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 좀 더 저도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그 LNG선에 대한 어떤 발주가 증가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기대감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가 실질적으로 2015년에서 2017년이 돼야지 셰일가스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이란 부분들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호재 때문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형 조선사들이 지금 이제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글쎄요, 그냥 그럭저럭 지키고 있는데 코스피가 삼성전자 이상의 강세를 띠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힘을 바짝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1983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수급에 의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수급 특징주를 한번 보고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관한 수급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죠. 네, 지난주 코스피에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 그 이상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뭘 던졌나 순서대로 보니까 오늘 갭 상승하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 다음이 LG화학과 삼성물산, 그리고 롯데케미칼 순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힌트 얻을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보죠. 네, 일단 코스피 쪽 살펴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눈에 띄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전체적인 순위를 봤을 때 뭐 삼성전자 외 한국전력, LG화학, 삼성물산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지난주 8천억 넘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소대 제가 그 IT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지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이었던 매도가 나왔다면 반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을 보인 이유는 반대로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커스를 어느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시장에 반등을 줄 때 그쪽으로 따라가는 전략이 맞다는 것이 지난주 수급 그리고 오늘 어떤 삼성전자 반등을 줄 때 거기에 대한 표면적인 어떤 증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에 가는 삼성전자 상당히 눈에 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LG화학,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화학업종은 이제 지금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1분기에도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화학업종의 대장주죠. 대장주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오르는 날 화학주는 조금 부진하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주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일단 코스닥에 외국인들 한 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었는데 물론 이제 들쑥날쑥해서 수급의 연속성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는 500억 정도 샀던 지난주였습니다. 코스닥에 지난주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순서대로 보시면요. GS 홈쇼핑, 덕산 하이메탈, 차바이오엔, 서울반도체, 오스템 임플란트와 하이로 코리아 등이 있었군요. 역시 이제 약간 뭐 바이오 쪽 혹은 IT 혹은 일부 이제 약간 성장성 있는 종목 내수주.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뭐 GS 홈쇼핑, 덕사이메타, 차바이오엔, 뭐 IT, 뭐 유통, 뭐 바이오, 뭐 구분할 거 없이 뭐 어떤 특성보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떤 업종을 이렇게 몰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 내에서도 대표되는 그러니까 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거나 혹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이 고점을 그러니까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군들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좀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20만 원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가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덕사이메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바이오엔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붙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대에서도 외국인들은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네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간 순매수 종목은 CS 자산관리라든지 SN, 컴투스, 인터파크, 사파이오, 테크놀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앞으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SN 같은 경우는 뭐, 환율 원화가 조금 다시 약세로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신작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적 개선을 동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인터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올해 1분기나 2분기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종목군들 매수를 했고, 네. 또 하나 이들 종목군들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다시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외국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니까, 기관들은 추가적인 매물 없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로 집중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라 확인이 된 종목군들, 더 가기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워하지만 외국인들 보기에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약간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관점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예. 것을 엿볼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외로 이제 예상은 했었지만 시작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좋은 유럽발 우려가 완화되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을 해서 굉장히 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9시 30분 막 지났는데요. 자,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게 이제부터는 하방에서 나온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오늘 네. 이렇게 갭 상승하면은 이제는 하락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래도 또 빠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해결이 되면서 그렇죠. 반응이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저도 상당히 혼란이 좀 왔는데, 일단은 그 한 가지 조금은 우리가 그 맥점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자, 일단은 그 선물 쪽에는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물 쪽에서 아직 매수가 외국 쪽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뭐 업종도 보게 된다면은 뭐 건설, 뭐 조선 쪽으로 지난주 약했던 업종 쪽으로 낙폭가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현물 쪽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까지, 현물 쪽 매수까지 붙게 된다면은 이대로 V자 반등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놓쳤습니다. 지금 놓쳤고요. 좀 더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은 내일 시장 쪽에서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따라가도 된다는 판단이 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선물 매수 쪽만 붙고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가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1930포인트 하방 경직선부터 확인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그리고 내일 시장, 그리고 모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따라가셔도 늦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추경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오늘 3시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충분히 좀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방향성에 대한 것은 내일 수급 보고 결정하자. 내일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게 되면 일단 따라가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창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뭐 저는 뭐 오늘부터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동반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고 있지만, 일단 지금 장 시작한 지 뭐 30분 만에 외국인 1,700계약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뭐 추가적으로 한 2,000계약 이상만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우호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보신다면 프로그램을 동향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약 한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선물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온다라면은 프로그램이 잘하면은 1,500억에서 2,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지금 약간 1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매수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 차트적으로 좀 본다라면
코스피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2,0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시키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76포인트 정도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내일까지 해서 2,000포인트 전후로 그러니까 1990포인트 중반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대신에 550포인트 전후로 최악의 경우에도 뭐 548포인트 이상에서만 움직인다라면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던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실적 스크린에 관한 투자 내용 살펴주셨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엔화 강세에 베팅하라, LIJ 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차익 잔고 청산 부담에서 벗어나게 시작할 거래소, 동양증권에서는 4월 전략으로 확실해진 IT와 자동차, 화학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5월 1일부터 무제한 스트리밍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이 정액제에서 이 정량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음원 가격 인상과 권리자 배분율 확대의 수혜로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음악 콘텐츠 사업자들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엔터주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 IT와 정유를 제외한 전업종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가운데 이 추정치가 상향될 종목 오늘 몇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대웅제약과 하나입니다. 대웅제약의 경우 강력한 마케팅으로 새로운 의약품을 단기간에 키워냈고 R&D 투자 규모도 상위사 평균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이 한화의 경우 건설 부문의 양호한 수익성과 신정부의 IT 융합 산업의 이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3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과 더불어 이 외국인 인덱스 관련 자금의 이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이 달러화 강세는 속도 조절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엔화의 강세 전환이 예상됩니다. 원화 강세 반전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이 지수의 반등 국면 진입이 전망됩니다. 또한 엔화 강세 전환으로 원엔 환율 상승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 업종 비중 확대를 추천하고 기아차는 매수를, 도요타는 매도를 추천합니다. 또한 애플의 기술적 반등 국면의 진입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재차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LIJ 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관련 인덱스 변경에 따른 이 한국 증시의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비록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이후 베이시스 베거데이션 국면에서 이 매물 부담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경험을 고려할 때 베이시스 축소에 의한 매물 부담은 최대 1조 원에서 최소 5천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모멘텀 측면에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 호전과 서울 집값의 하방 경직 확인 국면 진입의 기대가 부각되면서 지수 하단을 다져주고 있고 반등을 이끄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2분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고민을 반영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이 반영될 때마다 매출과 이익의 개선 기대가 높은 기업과 이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의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1월 조정, 2월 달은 상승, 3월은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대응이 쉽지 않은 증시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국내 증시에서는 예외일 이유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방향성의 주된 변수인 그 경기와 이익 사이클의 개선이 향후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메이저 업종으로 컨디션 개선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변화는 4월달 그 지수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형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주 중에서는 특히 이제 화학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건설업종의 매력도 회복이 이제 4월달에는 그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지금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기저 효과에 따른 이익 성장성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저평가 매력이 지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도를 놓고 봤을 때 1위와 4위가 모두 IT라는 점에서 그 이례적인 모습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와 저평가 매력이 강조된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만도, KB금융, 기아차, 대림산업, LG, 롯데케미칼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달에는 그 대형주의 주도권 회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투자 매력이 확실히 이제 IT 하드웨어 업종과 함께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 그리고 소매 유통, 지주회사, 전기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심리는 좋지는 않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업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고윤기 대리미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최근의 글로벌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숨은 한 줄의 의미까지 짚어드리고 있죠.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태의 그 무게를 감안했을 때 키플러스 얘기로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트로이카와 결국 새로운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오늘 속보로 개장 이전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예금주, 특별히 고액예금주에 대해서 손실을 매기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 가장 궁금한데요. 지금 그 20위에서는 계속 고액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매기기로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10만 유로에 대해서 만약에 매기게 되면 불씨가 하나 남을 수 있죠. 뭐냐면 그 러시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만약에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러시아 내에 있는 독일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산 동결 가능성도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40% 헤어컷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서 헤어컷 40%면은 4만 유로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넘어갔지만 이제 선례를 남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경우에 역시 큰 예금에 대해서는 똑같은 전례가 있을 때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독일과 러시아 간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부분 또한 남아 있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유로존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씩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0조가량의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 정부는 그보다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뭐 금액을 한 2배 이상 정도 불렀다면서요? 예, 그 우리나라 GDP가 1조 1,63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1,279조 8,500원 정도, 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2%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조 원 정도 되죠. 이게 만약에 지금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화 가치라든가 금리가 더 떨어짐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원석 장관이 주말에 한 얘기가 있죠.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사를 했고 모든 가용 자원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10조 원보다 더 큰 규모의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장관의 의지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항상 시장을 보면 뜨뜻미지근하고보다는 기대 심리의 주가가 가거든요. 일본도 구로다나 아베노믹스가 크게 진행될 거다라는 분위기의 주가가 급등했던 걸로 본다면 국내장도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그 25조 원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 추경을 28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8조로 하고 나면 주가는 47%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5조 원 정도 한다면 시장엔 충분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추경에 대한 기대 심리 또 앞으로 향후 현호석 장관의 어떤 행보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쪽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긴 했지만 키프로스 사태가 어쨌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잘 풀려나가고 있는, 일단은 완화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이제 부양을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증시가 이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조언 한 말씀 구할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에 삼성전자로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게 아마도 뱅가드 물량이 이제 벤치마크하는 과정 속에서 나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이 나갔다면 이번 주부터는 외국인이 새로 진입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좀 환매를 해주는지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관들은 잘 해주는데 외국인이 못 해줘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진입이 되고 있죠. 또 기관의 현물 매수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가장 정석적 플레이로 인해서 시장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고요.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학습 효과에서 주가가 아침에 상승했다 오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그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선 값이 1989포인트 있거든요. 이거를 회복하는지가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강 호약에 대한 두려움보다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지만 기준선 회복이 일단 시급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의 1부는 마치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